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최근에 XRP가 너무 힘이 없고 약간의 상승과 하락 자체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XRP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적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께서도 최근에 XRP에 재미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현재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XRP 흐름 정말 좋습니다.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용카드 정말 많이 쓰시죠. 포인트 쌓이고 그걸로 커피 쿠폰이나 상품권 같은 거 바꾸는 게 당연했던 시대인데 근데 이제부터는 그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XRP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XRP를 바꾸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이 됐고 들으면은 그냥 신기하네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뉴스 같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면 암호화폐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겠죠. 왜 하필 리플 XRP부터 시작을 하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 솔라나도 있는데 XRP가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뉴스 뒤에 숨겨져 있는 XRP의 구조적 변화 흐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 방향까지 전부 다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호화폐는 아직도 제도권 밖에 있다는 프레임,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제도화까지도 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아예 암호화폐는 자산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일반 기업들도 이거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합법적이고 제도권 친화적이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XRP가 독보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데는 SBI라는 거대한 금융그룹의 존재가 큰데요. SBI 같은 경우는 일본의 거의 모든 금융산업에 손을 뻗고 있는 그룹인데 이들이 리플과 손을 잡고 아예 XRP를 일본 금융 인프라의 통째로 넣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제휴 수준이 아니에요. SBI 같은 경우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분 보유자고 XRP를 단순 거래가 아니라 금융상품, 대출자산,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들을 직접 실현시킨 파트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먼저 XRP를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요. 이어서 XRP 기반 대출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리플레저 기반 NFT 플랫폼까지도 런칭되면서 웹3 시장까지도 확대되더니 이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XRP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시대까지도 열린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딱 보이죠. XRP는 단순하게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일본 금융시장의 백엔드 인프라 자산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과정인 거고 이런 구조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겠죠. 리플이 꾸준하게 SBI랑 함께 일본 시장을 설계해온 결과고요. 이번 A+ 카드 포인트 전환 시스템은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드디어 소비자의 실생활로 넘어온 실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XRP의 실제 사용 사례가 나온 것이 어디 있냐? 일본 신세이은행 그룹의 A+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쓰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그동안은 주로 마일리지나 상품권,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것들을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새로운 옵션이 추가가 된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로서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거고 정확하게는 2100포인트를 모으면 약 2000엔 상당의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서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세 가지 중에 골라가지고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번 구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는 자산이 바로 XRP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XRP가 주요 옵션으로 포함이 됐냐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SBI가 리플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송금 수수료도 싸고 전송도 빠르고 거래소에서도 접근성 자체가 높은 자산이 바로 XRP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A+ 카드 자체가 SBI 계열이 운영하는 카드라 가지고 내부적으로 XRP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이 그대로 녹아든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카드를 많이 쓸수록 추가 포인트를 더 얹어준다는 리워드 프로그램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월 5만엔 이상만 써도 기본 적립에 추가 보너스까지 자동으로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인트 쌓는 재미도 있고 그걸로 암호화폐에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게 정교하게 설계가 된 구조라는 거죠. 사실상 카드 쓰다가 코인 생기는 구조, 일본 제도권 안에서 처음 실현시킨 사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요. 이 뉴스를 그냥 일본에서는 XRP로 포인트 바꿀 수 있네? 이 정도로만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몇 명이 XRP로 바꿨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XRP가 아예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핵심인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가지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돈 입금하고 시세 보면서 사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카드만 쓰면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걸로 XRP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완벽하게 다른 세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암호화폐가 투자 상품에서 생활 보장
보상수단으로 넘어온 겁니다. 말 그대로 XRP가 금융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보상 언어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부터는요, 리워드는 암호화폐, 이런 공식 자체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첫 번째 계단이 열린 겁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XRP가 올라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바로 SBI입니다. SBI 같은 경우는 XRP를 그냥 거래에 쓰는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일본 국민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금의 XRP, 대출에도 XRP, NFT에도 XRP, 그리고 이제는 신용카드 포인트에도 XRP.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니겠죠. 금융 시스템의 언어 자체가 XRP로 번역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XRP를 투자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XRP 입지의 본질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일본에서 카드 포인트로 XRP를 바꾸든 말든 내 투자랑 무슨 연관이 있냐?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뉴스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난다는 건요, 결국에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XRP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실제 사용 중심으로 설계된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말뿐이었죠.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본 SBI 사례 자체가 실제 일상에서 XRP가 쓰이고 있다는 체감 가능한 첫 번째 신호라는 점에서 다른 거고, 실제 사용이 늘어나면 뭐가 바뀔까요? 그만큼 가격이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자산 재평가의 영역으로 접어들겠죠. 두 번째, 일본처럼 제도권 안에 XRP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ETF 승인까지도 시간 문제입니다. ETF가 통과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합법적이고 안정된 시장 내에서 실제 사용이 발생을 하는가 여부인 거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XRP가 송금, 대출, 보상, 포인트 교환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면은 ETF 쪽에서도 XRP를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 일본이 열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요,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델 하나가 성과를 내면은 곧바로 카피캣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열면은 네이버가 따라오고, 애플페이가 되면은 삼성페이도 바뀌겠죠. 일본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이게 XRP 전환이 성공하면은 한국과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도 암호화폐 리워드 모델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XRP가 있다는 건요, 결국에 글로벌 입지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조적인 확장 자체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가 될 거예요. XRP 가격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구조는 먼저 변하고 있다는 거. 가격이 반응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변화가 축적되면은 어느 순간 가격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아니라요, 구조를 보고 먼저 움직인 사람이 결국에 이긴다, 이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하나만 보고 XRP가 바로 10배, 100배 간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XRP 재평가 시점이 온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가격만 보면서 흔들릴 게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읽어두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요즘에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구글 AI 제미나이가 XRP $20까지 간다고 했더라는 내용이죠. 들으면 솔직히 좀 황당하긴 합니다. 지금 가격이 $2, $3 언저리인데 $20면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 수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감성 예측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몇 가지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전망이 나왔는지 그 핵심 요인부터 정리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ETF 기대감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통과된 뒤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들 보셨을 거예요. XRP도 결국에 현물 ETF라는 이런 마지막 퍼즐 조각이 언제 끼워지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본처럼 실제 사용 기반이 늘어나고 미국에서도 규제 명확성이 잡히기 시작하면 ETF 승인 가능성은 절대로 먼 얘기가 아니겠죠. 두 번째는 제도권 편입 흐름입니다. 이게 진짜로 커요.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송금과 결제 리워드 시스템까지 통합되는 제도권 자산으로 전환 중에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봤을 때도 그 구조 안에서 XRP가 핵심 브릿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적인 불확실성 해소인데요. XRP가 지금까지 가장 발목 잡혔던 게 미국 SEC 소송이었죠. 그런데 작년에 법원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규제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법적 절차는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실제 사용 트랜잭션의 급증입니다. 실제로 리플 내저상의 온체인 트랜잭션 숫자가 꾸준히 증가 중에 있죠. NFT도 돌아가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타고 RLUSD 같은 실제 사용 자산도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소비자 포인트까지도 XRP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실제 사용 데이터들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이런 흐름들까지도 반영했다면 20달러라는 수치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가능성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거겠죠? 현재 XRP는 3달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기 저항선입니다. 이 구간만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요, 그 다음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4.5달러, 6.5달러까지는 열려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 비중 조절 타이밍 구간 자체가 6.5달러에서 20달러 구간으로 보여요. 현실적으로 중기 목표선으로 잡을 수 있는 라인인 거고, 만약에 정말로 인공지능 예측처럼 구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XRP 15달러에서 20달러 구간은 일부 익절하시면서 리밸런싱 고려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간별로 나눠서 대응하실 때 구조의 흐름들이 유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 체크해 나가시는 게 중장기 생존 전략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무작정 상승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 여부인 거고, 시세가 아니라 구조를 보면서 XRP라는 자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먼저 읽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 XRP와 관련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XRP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아 보셔도 좋고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번 일본의 XRP 포인트 전환 뉴스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XRP는 이제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사서 파는 코인이 아니에요. 카드사, 은행, 증권, 송금, 대출까지 전방위로 연결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금융 브릿지 자산으로 진화 중에 있는 거고, 그동안은 XRP가 어디에 쓰이긴 하냐, 이런 질문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될 시점입니다. 가격이 얼마냐가 아니라요,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XRP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막 일본 시장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XRP 가격이 1,000원이냐 아니면 나중에 10,000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무도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방향을 보셔야 될 때라는 거고, 진짜 중요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XRP가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자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다시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숏포지션은 수십억 달러가 터져나가면서 ETF 자금은 연일 쓸어담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될 타이밍인 거고, 먼저 이더리움부터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넘은 거는 5개월 만입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만든 거는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인 거고, 최근에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5일 연속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 규모가 하루에 5,263억 원에 달합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까지 주요 운영사 전부가 포지션을 잡고 있죠. 여기에 오늘 추가로 나온 소식 하나 더,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 게이밍이 3,500만 달러치 이더리움을 또 매수했습니다. 보유량이 무려 20만 개를 넘어서면서 기관 이더리움 보유 순서 2등으로 올라섰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기관의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현재 11만 8천 달러 근처에서 거래 중이고, 쇼 포지션이 줄줄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 12.4억 달러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요. 특히 하이퍼 리퀴드에서 20배에서 40배 정도 레버리지 숏을 잡았던 고래가 1,700만 달러 손실을 내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총 4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 도래하는데요. 맥스페인 가격이 10만 8천 달러 위치에 있는데, 지금처럼 11만 이상에서 움직이면 콜옵션 쪽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겠죠. 이 말은 숏은 끝났고 이제는 롱 심리가 점점 시장을 장악한다, 이렇게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더 길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상하이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직접 회의를 열었고, 징둥닷컴과 엔트그룹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정부에 요청한 사실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중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 병행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중국 내부 결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통합 패권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카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기준 XRP는 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RP가 냉정하게
강력하게 돌파해서 올라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누군가는 700원에 매수해가지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고점 근처였던 4,500원대에 진입해서 3,800, 4,200원 구간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주고 있고 뉴스도 이슈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지셔야 된다는 거고 온갖 호재가 쏟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수익을 얻은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나오고요. 그 힘은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매도 타이밍의 기준은 내 매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는 XRP 2,6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 말인즉슨 그 시점에 매수한 누군가는 지금 수십 퍼센트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익절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의미를 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요.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팔고 남기는 게 훨씬 낫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수익은 숫자일 뿐인 거고 확정되지 않으면 그냥 희망일 뿐입니다. 내가 벌었으면 그 돈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요즘 아직도 해외 거래소에 코인 잘못 보내거나 선물 매매하다가 청산되는 사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하락보다 더 무서운 건 청산입니다. 마이너스 30%는 시간 지나면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물타기해서 다시 수익 구간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청산당해서 잔고가 0원이 되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선물 매매에 대해서는 추천도 상담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업비트 현물 매매 중심의 비중 조절 전략 이게 가장 안전한 거고 비중 나눠서 타점 지키면서 꾸준히 가는 분들이 결국에 웃음 지으실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잘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